지적재산법 4주차 두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직무 발명이 되겠습니다. 직무 발명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에 대한 논의, 보상에 대한 규정, 업무 발명과 자유 발명, 경영 발명과 법인 발명의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 발명에 의해는 발명진흥법 제2조 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무 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이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서 발명을 한 경우 발명을 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라도 그 발명은 종업원의 발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특허권은 종업원이 취득하게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특허권은 종업원이 가진다고 했는데요. 직무 발명에 관해서 누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 사용자인가 종업원인가 라고 했을 때요. 이 사용자주의와 종업원주의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보시면 종업원 등의 특허를 받았거나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을 때에는 회사는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종업원이 직무에 관해서 발명을 한 경우 종업원주의에 따라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긴 하지만 이것을 회사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로서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특허권을 활용하게 됩니다. 회사가 무상의 통상실시권이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무 발명의 경우 사전 계약이나 직무 발명 규정 등을 통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승계할 수 있으며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발명진흥법 제15조 제2항에 보시면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상이 보상 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할 때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 사이에서 행해진 협의의 상황, 책정된 보상 기준의 공표, 게시 등 종업원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의 제시 상황, 보상 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할 때 종업원 등으로부터의 의견 청취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정당한 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하여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직무 발명 이외에도 업무 발명과 자유 발명이란 개념이 있으며 업무 발명이나 자유 발명에 있어서 사전 승계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업무 발명은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발명 중 직무 발명을 제외한 것을 업무 발명이라 합니다. 자유 발명은 사업자의 업무 범위에도 속하지 않는 발명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사전 승계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우리법상 경영발명과 법인발명의 개념은 부정이 됩니다. 이 점이 법인 저작을 인정하는 저작권의 경우와 다른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하나의 공장, 연구소 등에서 협력해서 발명을 완성하였으나 특정의 종업원을 발명자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러한 경우 법인의 발명 능력을 인정하면 법인 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인 발명은 일반적으로 부정되고 있으며 이 경우 발명에 관여한 자 전원의 공유가 됩니다. 그리고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 직원과 달리 공무원이 직무 발명을 한 경우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진흥법 제8조에서 공무원의 직무 발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한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권은 국유 또는 공유로 하고 있습니다. 국유로 된 특허권의 처분 및 관리는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장이 이를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발명에 대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가 이를 승계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도록 발명진흥법 제15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직무 발명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세계의 소송, 나카무라 시우지 교수 사건, 직무발명 제도를 공론화시킨 이 사건을 마무리하며 그가 남긴 한마디. 기술가치 6천억 원에 달하는 노벨상급 개발은 그가 근무하던 작은 회사를 연간 1조 원 매출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다. 그러나 개발 당시 그가 받은 보상금은 고작 우리 돈 20만 원 정도. 슈지 교수는 퇴직 후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2천억 원의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이 회사 측에 전액 보상 판결을 내리며 우리 돈 약 84억 원의 화해금으로 마무리한 소송. 직무발명 제도의 존재를 알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발명과 특허가 국가 발전의 전제 조건이 되는 지식재산 시대. 지식재산 강국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힘. 세계가 직무발명 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취업 예정자인 대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약 5%. 그렇다면 직무발명 제도란 무엇일까? 직무발명 제도란 종업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사용자가 소유하도록 하는 대신 해당 종업원에게는 그에 걸맞는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은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특허청의 2011년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 결과 국내 기업 중 직무발명 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전체 42.6%에 불과하고 중소기업은 이보다 더 열악한 상황이었다. 첫째는 도양적 사고방식입니다.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데 굳이 또다시 보상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직무발명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직무 발명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저조한 대한민국.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의 선진 기업들은 직무 발명 제도를 활용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기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뿌리 깊은 전통의 기업들이 강력한 경제를 꽃피운 나라. 유럽 경제의 맏형이라 불리는 세계 4위의 경제 대국 독일. 지구 전역에서 연간 110조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독일 뮌헨의 상징, 세계 엔지니어링 산업의 거인 지멘스를 찾았다. 기관차를 생산하는 이 공장에서는 700명의 직원들이 한 해 평균 1인당 2개에서 3개의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그중 80% 이상이 현실화된다. Wie schaut's aus mit der Maschine? Du, funktioniert nicht mehr ganz. Irgendwie Abstandshalter muss kaputt sein. Ja. Vielleicht kannst du es einmal anschauen. Bevor irgendwas passiert, machen wir lieber was. Ja, na klar, aber Sicherheit geht vor. Ja. Und dann repariere ich das wieder. Wie lange schätzt du? 기계 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게오르크 발트 씨 역시 업무에 집중하는 매 순간마다 일의 과정을 보다 편리하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운다. 그가 개발한 제동기 역시 이런 과정 속에서 탄생했다. Diese Hemmschuh ist mit 2 Holzkeilen bestückt. Das ist ein spezielles Hartholz. Der Halter ist noch mit Magneten bestückt, damit er leichter hält. Dieser hat 1 Kilo und kann mit einer Hand ganz leicht untergelegt werden. Fertig. Ja, die Prämie war, ich habe einen schönen Tagesausflug mit meiner Familie machen können zum schönen Schliersee. Und das Ganze motiviert natürlich schon, wenn man das prämiert wird, wenn der Mitarbeiter mitdenkt. 이 공장의 직원들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실행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업무 과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과정에 매우 익숙하다. 이 모든 원동력은 지멘스만의 직무 발명 제도인 3I 프로그램. 단순하게, 빠르게, 효과적으로라는 모토에 걸맞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현시키는 동안 불필요한 절차 없이 실용성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만 진행한다. Wir halten die zweimal in der Woche ab, also dienstags hier und donnerstags in der anderen Halle. Also dass die Leute den aktuellen Stand der Dinge wissen, vielleicht bei welchem Gutachter hängt das Ganze noch. Ja, 3i ist eigentlich ein Programm dafür, dass wir praktisch unsere Arbeitsumgebung verbessern können, unsere Prozesse verbessern können, einfach um hier auch produktiver zu werden, besser zu werden. Der ganzen Sache ist natürlich die Prämie, wenn man sagt, man hat einen relativ guten Vorschlag gemacht, kriegt man natürlich dementsprechend auch den honoriert, entlohnt. Ist eine super Sache, sage ich. Doch, toll, dass es so ist. 지속 가능한 기술 개발을 경영 제1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지멘스는 1910년에 제정한 기업적 제한 제도를 모태로 3I 프로그램이라는 직무 발명 제도를 탄생시켰다. 3I 프로그램 덕분에 지멘스는 150만 개가 넘는 발명을 창출할 수 있었다. Zum einen gelingt es uns im Rahmen dieser 3i-Initiative ein sehr aktives und nachhaltiges Engagement unserer Mitarbeiter für die Belange unseres Werks, für tägliche Verbesserungen in unseren operativen Abläufen sicherzustellen. Der zweite Punkt ist, dass wir aber natürlich auch als Werk selbst direkt davon profitieren. 유럽 특허청 발표 2011년 총 2235건의 특허 출원을 기록한 지멘스. 발명과 특허의 DNA를 키운 글로벌 기업의 성장 동력은 바로 직무 발명 제도였다. Also in Deutschland sind sie gesetzlich verpflichtet, dass sie ihre Forscher und Entwickler an Patenten auch beteiligen. Da gibt es genaue Regeln, wie die Vergütung zu erfolgen hat.
Es gibt auch gewisse Gestaltungsspielräume für die Unternehmen, wie sie das genau auslegen möchten. Siemens nimmt das sehr ernst. Also wir halten uns nicht nur an diese Gesetze, wir gehen sogar noch ein kleines bisschen darüber hinaus. 직무 발명 제도는 기업들을 독일 발명의 중심지로 탈바꿈시켰다. 이처럼 직무 발명 제도는 첨단 기술력을 길러내는 독일의 사회적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Also wir haben seit vielen Jahren ein System, das Arbeitnehmererfindergesetz, dass die Arbeitnehmer ihre Erfindungen auch wirklich melden und dass tatsächlich ein Anreiz geschaffen ist, darüber nachzudenken, habe ich vielleicht etwas erfunden. Dass das erfolgreich sein kann, sieht man darin, dass viele Unternehmen eigene Incentives, also eigene Anreizprogramme ebenfalls schaffen, um die Erfindungen aus den Arbeitnehmern rauszuholen. 직무 발명 제도에 대해 모르는 기업도 상당수인 대한민국. 그렇다면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사례는 어떨까? 중소규모의 제조업체인 일본의 히오키. 1975년 도쿄 특구 제도라는 직무 발명 제도를 마련한 히오키는 현재 신입 사원에게 선배 사원을 한 명씩 붙여 약 1년 반 동안 맨투맨 형태로 특허에 관한 기술을 전수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そういった時にどうするかというと各国の特許庁で調べるというやり方もあるんだけれども、この場合ヨーロッパ特許庁のホームページに各国の出願されている特許のサマリーがいっぱい掲載されているんで、そういった時に技術というのがこういうのが開催されています。今までは日本国内での出願が多かったんですけれども、これからワールドワイドに製品を販売していく関係で各国にいかにして出願したらいいかということで、その調査方法と出願の仕方を教えております。いつも聞くのは特許が大事だっていう、特許が製品開発にすごく大事なことだっていう話をしていて、で実際見てみたら柳沢さんはすごくいっぱい特許を出していて。 기술팀 250명 중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인원은 절반 이상인 130명. 연간 180여 건의 특허 제안 중 90건 정도가 실제 특허 기술로 추론되는 특허에 강한 기업인 히오키. 그 원동력 역시 직무 발명 제도다. やっぱり社員、特に技術者ですけども、技術者は自分の技術をとにかく高めて新しい技術を生み出すという。で生み出すイコール自分の特許を守るということを両輪で今教育も兼ねてですね会社としては推し進めていると。でその結果としてその新しい技術を使った新製品というものが世の中に出ていくという今サイクルになっているんでとてもいい結果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직무 발명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교육 시스템까지 구축하고 있는 일본의 기업들. 이런 사회적 분위기의 도화선이 된 사건이 바로 나카무라 슈지 교수의 소송 사건이다. 3つぐらいありますけど、まず発明者は非常に重要であるということを日本社会で強くアピールしたと思います。それから2番目に先ほど申し上げたように職務発明制度というのがあるということを発明者も企業もそれによって強く印象づけられ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で3番目にですね、発明者が10年以上経ってから発明から10年以上経ってから企業を訴えるという事例が増加をしまして、それによって企業が大きな負担を強い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지식자산 경쟁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본. 그 첫걸음은 바로 우수한 발명 특허가 나올 수 있도록 직무 발명 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 금액 상한선을 철폐하거나 퇴직 후에까지 발명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 日本ではですね、もともと発明に対して非常に評価する国でありました。それは背景にはですね、ソニーだとかトヨタだとかそういった国々、そういったですね企業もですね、もともとは一つの発明、そういった発明から企業を起こして、そして大きくなっていったというような背景があります。そういった成功体験がありますから、発明に対して非常に高い評価を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そういった時にですね、職務発明制度というのはですね、非常にいい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すなわち発明を生み出すインセンティブを職務発明制度が持っているからです。 일본의 직무 발명 제도는
국가 차원의 미래 정책이다.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국가 주도하에 제도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는 일본. 직무발명 제도를 활용해 지식자산 시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예, 직무발명 제도에 관한 영상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독일의 지멘스사의 3i 제도, 일본 휴욕기사의 직무발명 제도, 그리고 나카무라 슈지 교수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4주차 두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